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13번째 그 마지막 시간.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열심히 읽고 정리하다 보니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통치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지구,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 보잘것없는 지구에서 한 모퉁이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가 한번 호령해 보려는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했는가? 크리스티안 하이헌스 1990년 천상계의 발견에서 17세기의 하이헌스는 이런 글을 썼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지구에서 전쟁이 멈춘 시기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만큼 인류는 서로를 죽이고 죽였습니다. 협력과 화합으로 지구가 하나 되는 날을 볼 수 있을까요? 인류는 지난 100만 년 동안 자신이 사는 지역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안 것은 전체 인류 시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0.1%에 불과한 찰나의 시간 전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인간이 우주의 목적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억 명의 종교인들은 인간을 위해 신이 우주를 창조했으며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주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용기 내어 솔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우주의 시작, 우주의 바깥, 우주 이전의 세계, 신의 존재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밝혀낸 우주를 진실되게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1조 개의 별들, 1000조 개의 행성들이 모인 은하가 다시 1조 개보다 많이 있는 광활한 우주에 소금 알갱이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우리 시야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주 탄생 이후 별이 폭발한 후에 남은 재들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이며 우주에서 진화 과정을 통해 탄생한 존재이기에 우주 탐험은 인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지구 환경의 변화보다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우주에 대변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이 땅으로 진출한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감행했으며 미신과 상상, 신화에서 정신적 해방을 하였고 지구라는 한계를 넘어 육체적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여정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멸망의 위험을 자초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외부인에 대한 적개심은 오랜 시간 동안 유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본성인데 이것이 인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핵폭탄을 연구하고 있었고 미국은 더 빠르게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무기를 빠르게 생산해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는 있었지만 구소련과 핵무기 경쟁에 돌입했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했습니다. 핵폭발은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한순간에 밀려버리며 노출된 인간의 육체를 구워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순간의 폭발적인 힘의 작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악성 종양과 기형, 피부암 등을 유발하여 재앙을 선사하며 모든 동식물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세슘 137, 스트론튬 90은 자연 소멸하는데 1세기는 좋게 걸립니다. 리처드슨은 전쟁의 발생 요인을 찾고 전쟁 주기를 연구했습니다. 대량 학살의 전쟁과 개인 살인 사건이 동일한 성격의 현상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대략 5분마다 한 번씩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쟁은
희생자의 수가 적을수록 자주 일어났으며 희생자의 수가 많은 전쟁은 회복할 시간이 길어서인지 그 주기가 길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듯 그렇다면 전쟁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핵전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른 채 전쟁 소식이 매일 뉴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긴장감은 전쟁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인류가 인질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된 원인을 인간이 핵을 통해 서로를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지적합니다.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멸망할 정도의 핵을 각자 보유하면 함께 멸망할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는 논리가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몇 개나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지구인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외계인이 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인간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의 사망자가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수와 비슷합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이 전멸한 셈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전쟁도 핵전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언제나 실수를 하며 후회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핵무기를 서로 위협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다가 그 위협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 보여주려는 이상행동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인 존재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인간 스스로가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있었던 대멸종은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이번엔 인간에 의한 대멸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직 인류는 지구를 탈출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우리를 대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핵전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인간은 왜 스스로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할까요? 정말 해결책은 없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격렬한 분노는 파충류로부터 전해오는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거나 소통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포유류는 서로 비비고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런 교감과 소통을 박탈당하면 자폐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신적 접촉과 피부의 접촉이 단절되면 애정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은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피부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폭력을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고 부모로부터 충분히 피부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혹은 피부를 비비며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칼 세이건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고 부부는 스킨십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 작은 행위가 인류의 미래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이라니 역시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비겁함입니다. 자연은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우주를 거짓 지식이나 신앙에 의지하게 하고 의존해서 위로와 위안을 삼으려는 연약한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고 칼 세이건은 주장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만 칼 세이건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파괴를 상당히 아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 700년간 세계의 지식창고 역할을 감당해왔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고대 사회의 심장이었으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식들이 쌓여있는 곳이었으며 현대 문명을 이루는 데에도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으며 그 결과물들을 다 쌓아놓았고 정확하게 복사해서 보관해 놓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을 활용했던 이들은 당시 사회와 정치에는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연구 결과들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대중들에게 어떠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고 또 다른 연구자들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중은 무지함에 갇혀 신의 아들이라는 왕과 온갖 미신, 각종 종교에 빠져 있었으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득권 세력의 상징으로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만에 쌓인 대중들이 폭발해버렸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들에게 파괴시켜버려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서관은 기득권 세력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후 인류는 1000년 동안 멈춰진 시기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글들이 소장되어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곳에 피라미드의 비밀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도서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인류는 얼마나 더 엄청난 성장을 보였을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쌓아온 지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문명은 얼마나 퇴보할까요? 그리고 인류를 감동시키고 살아갈 희망을 주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어떻게 다시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 고문서 한 점도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인류의 도서관이 파괴된 이후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유럽을 장악한 기독교는 과학과 학문을 이교도의 사상,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배척하고 위험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대중의 혈세로 세운 기독교의 높고 뾰족한 교회당과 오직 신을 찬양하는 음악과 미술작품들입니다. 이것이 중세를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어야 자신의 존엄성과 영원성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진실을 외면한다면 스스로가 어두운 무지 속으로 갇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주가 주는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서 헛된 위안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 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이 세상에 없기에 우리의 상상력과 바람을 지나치게 고집부리지 말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확신했던 것들이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유연하게 수용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겨우 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세상이며 그 이상의 세계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넓은 우주 속에 인류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인간은 지구에만 존재하는 희귀종이며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 소규모 집단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의 헌신을 인류로 확장시켜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우주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변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 지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백만 년 후 지구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고 우주의 기원을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 있으며 거대한 우주를 품어보려고 합니다. 이 대단한 발걸음을 인류가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도 모른 채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재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티븐 호킹이 존재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3번째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제법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멋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과 인류와 우주를 책을 통해 만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책을 쓴 칼 세이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많은 것들을 저의 삶에 녹여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